여러분, 안녕하세요. 쪼꼬미 시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하고 또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잊혀진 노래, 다시 찾은 꿈이라는 이름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행복입니다. 낡은 라디오 하나가 어떻게 한 부부의 삶을 다시 빛나게 했는지, 그리고 잊혀졌던 한 여성의 찬란한 꿈을 찾아주었는지 말이죠. 이야기는 서울 중구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고물상집에서 시작됩니다. 영감네 고물상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이곳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김영감님과 박춘자님 부부가 함께 일궈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온갖 낡은 물건들을 정성스럽게 손질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춘자님에게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깜빡스러운 실수 정도였습니다. 라디오를 고치던 중 부품을 찾지 못한다거나 손님의 이름을 헷갈리는 일이 종종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증상들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치매라는 무서운 그림자가 조금씩 춘자님을 감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감님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동반자가 자꾸만 멀어져 가는 듯한 느낌에 밤마다 혼자 한숨을 내쉬곤 했죠. 그래도 겉으론 늙으면 오는 병이지 뭐하며 담담하게 넘기려 애썼지만 가슴 한켠의 아련한 슬픔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춘자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가게 한편에 놓인 낡은 소파였습니다. 그 옆에는 1970년대 제작된 오래된 라디오가 자리하고 있었죠. 춘자님은 하루 종일 그 라디오를 끼고 살았습니다. 잡음이 많이 섞인 AM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리며 어떤 특정한 멜로디를 찾아 헤매는 것 같았어요. 라라라 라라라라라. 춘자님이 흥얼거리는 멜로디는 항상 같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신비한 선율이었죠. 영감님은 처음엔 그저 옛날 가요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노래는 없었어요. 심지어 춘자님에게 직접 물어봐도 그녀는 그저 멍한 눈빛으로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춘자야, 그 노래 제목이 뭐야? 누가 부른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노래 같아서요.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영감님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간절히 찾고 있는 그 무언가가 대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애타게 찾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운명적인 발견은 어느 평범한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영감님이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던 중 춘자님이 아끼던 낡은 수첩 사이에서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 하나가 나왔습니다. 종이는 이미 바스락거릴 정도로 낡았지만 그 위에 인쇄된 내용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큼직한 제목 아래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1970년대 특유의 헤어스타일과 의상을 한 그 아가씨는 마이크를 잡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라디오 DJ 박미자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박미자? 영감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생기 넘치는 아가씨의 얼굴이 어딘지 낯익었기 때문이었죠.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눈매며 미소가 젊은 시절 춘자님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설마 이게 춘자 씨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 고물상에서 자신과 함께 낡은 라디오를 고쳐오며 평범한 아내로 살았던 춘자님에게 이토록 눈부신 과거가 있었다니. 기사 내용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DJ 박미자는 1970년대 중반 청춘 마이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였고 젊은 청취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방송되는 청춘 마이크는 DJ 박미자의 따뜻한 목소리와 감성적인 음악 선곡으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그녀가 프로그램 말미에 전하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는 영감님은 기사를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소파에서 여전히 라디오를 붙들고 있는 춘자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그 멜로디가 어쩌면 자신의 젊은 시절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영감님은 평소처럼 동네 공원에서 바둑을 두던 중
이 이야기를 이웃 오 검사님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오 검사님은 은퇴한 검사로 젊은 시절부터 라디오 듣기를 즐겨했던 분이었죠. 박미자?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오 검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아, 박미자. 맞다. 청춘 마이크의 그 DJ 말이지. 오, 내가 그 프로그램 완전 팬이었는데. 오 검사님의 눈빛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졌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젊은 시절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 아가씨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었어. 약간 허스키하면서도 따뜻하고, 특히 감성적인 음악을 소개할 때면 정말 몰입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말했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 검사님의 증언을 듣는 영감님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내 춘자님이 바로 그 DJ 박미자였다니. 그리고 그 유명했던 마지막 멘트가 춘자님의 가슴 속에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알아요? 영감님의 물음에 오 검사님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1977년인가 1978년쯤인가 갑자기 프로그램이 없어졌어. 대체 DJ가 나오더니 얼마 안 가서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됐지. 당시에는 방송가의 세대교체나 프로그램 개편 정도로 생각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춘자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영감님은 서둘러 춘자님이 늘 아끼던 LP 컬렉션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턴테이블과 함께 보관되어 있던 수십 장의 LP판들. 그 중에서 유독 소중히 포장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앨범 커버에는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젊은 여성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수록곡 목록과 함께 DJ 박미자와 함께하는 감성여행이라는 부제가 적혀 있었죠. 영감님은 조심스럽게 LP를 꺼내 턴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바늘이 레코드판에 닿자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흘러나왔고 곧이어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라라라 라라라라라 춘자님이 늘 흥얼거리던 바로 그 멜로디였습니다. 영감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간절히 찾던 것이 바로 자신의 젊은 날의 기억이었던 것입니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잊혀진 사랑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잊고 지낸 소중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잊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고이 간직되어 있는 그런 기억 말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미자였습니다. 영감님은 울컥했습니다. 그 목소리. 비록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분명히 자신의 춘자님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춘자님이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던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랍도록 또렷했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맑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춘자님은 천천히 일어나 턴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예전의 맑고 따뜻한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습니다. 영감, 드디어 찾았네요. 내 꿈의 주파수를. 김영감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자야, 내가 DJ 박미자였구나. 춘자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을 드디어 인정받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춘자님은 영감님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아 그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DJ를 그만둔 건 자의가 아니었어요. 1978년 방송국에 새로운 정책이 들어오면서 기존 DJ들을 대부분 교체했거든요. 특히 여성 DJ들은 더 어리고 예쁜 사람들로 바뀌었죠. 춘자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26살이었는데 벌써 나이든 DJ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마이크를 내려놓게 됐죠. 그 후로는 라디오 듣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세계에서 쫓겨난 기분이었거든요. 영감님은 아내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네. 그때도 이미 방송을 그만둔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엔 다시 방송계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번번이 거절당하고 그러다 영감님을 만났죠. 영감님은 제가 뭘 했든 상관없이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왜 말하지 않았어? 춘자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찬란했던 젊은 날의 꿈이 평범한 아내로서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까봐. 그래서 그 시절의 제 모습을 스스로 지워버렸어요. 박미자는 죽었고 박춘자만 살아남은 거죠.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딸 혜진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보며 그저 노망이라고 치부했던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엄마, 제가 몰랐어요. 엄마에게 그런 멋진 과거가 있었는지. 혜진 씨는 AI 영상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신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그녀의 전문 분야였죠. 부모님의 이 아름다운 사연을 들으며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엄마의 꿈이 다시 빛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고물상 한편에는 아담한 라디오 스튜디오가 만들어졌습니다. 혜진 씨가 최신 장비들을 설치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춘자님이 젊은 시절 사용했던 그 낡은 마이크였습니다. 50년의 세월을 견뎌낸 그 마이크는 이제 다시 춘자님의 손에 들려 있었죠. 오 검사님은 젊은 시절의 열정을 되찾아 프로그램 기획을 도왔습니다. 춘자 씨, 이번엔 박춘자의 잊혀진 노래, 다시 찾은 꿈이라는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때요? 나이 든 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그분들이 잊고 살았던 꿈들을 찾아주는 거죠. 김영감님은 언제나처럼 아내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방송 중에는 조용히 아내를 지켜보고 방송이 끝나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죠. 첫 방송날 춘자님은 설렜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마이크 앞에 앉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설렘은 두려움과는 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불안함이 아니라 세월의 지혜가 주는 깊이 있는 감정이었죠. 안녕하세요. 박춘자의 잊혀진 노래, 다시 찾은 꿈입니다. 춘자님의 목소리가 온라인을 타고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비록 50년의 세월이 흘러 목소리에 나이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 따뜻함과 진정성은 오히려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잊고 살았던 꿈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현실이 버거워서 또는 누군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포기한 꿈 말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들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잠시 마음 한켠에 고이 접어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첫 방송 이후 고물상에는 사연을 보내는 시니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춘자님의 진솔한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잊혀진 꿈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70세 할아버지입니다. 젊은 시절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붓을 놓았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림을 그려봐도 될까요? 65세 할머니예요. 옛날에 옷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제가 디자인한 한복을 입고 결혼식을 올린 신부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바느질이 하고 싶은데. 이런 사연들이 하나둘씩 들어올 때마다 춘자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70세에 시작하는 그림이 20세에 시작하는 그림보다 못하다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70년의 인생이 담긴 그림이 더 깊이 있을지도 모르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가족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어머니를 단순히 치매 걸린 노인이 아닌 찬란한 꿈을 가졌던 한 명의 여성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괜찮아, 혜진아. 엄마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잖아. 우리 모두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으니까. 영감님 또한 아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아내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춘자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나도 새로운 꿈이 생겼어.
내 방송을 뒤에서 돕는 최고의 매니저가 되는 거야. 혜진 씨가 제작한 부모님의 사연 영상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현대 사회가 잊고 있던 중요한 가치들을 일깨워주는 콘텐츠였기 때문이죠.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엄마도 젊은 시절 꿈이 있었을 텐데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나이 든 분들을 그저 꼰대라고만 생각했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저도 50대인데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겠어요. 춘자님의 라디오는 이제 단순한 방송을 넘어서 잊혀진 꿈들을 다시 불러내는 희망의 주파수가 되었습니다. 매주 방송될 때마다 새로운 사연들이 들어왔고 춘자님은 그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방송을 마무리할 때마다 춘자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50년 전과 같았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때로는 삶의 무게에 눌려 잠시 숨어 있을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다시 찾아주세요. 박춘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꿈까지 늙는 것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잊혀진 줄 알았던 꿈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이 잊혀진 모든 것을 다시 찾아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김영감님과 박춘자님의 고물상은 이제 단순히 낡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잊혀진 꿈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기적의 공간이 되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50년 만에 다시 마이크를 잡은 한 여성의 용기와 그녀를 끝까지 믿고 지켜준 가족들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딘가에 접어둔 꿈이 있으시다면 오늘 밤 그 꿈을 다시 한번 꺼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춘자님의 이야기처럼 그 꿈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함께 꾸는 꿈은 혼자 꾸는 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강하다는 것을 김영감님과 박춘자님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듯이 말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잊혀진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지기를, 그리고 그 노래를 함께 들어줄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